자,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알고 붙자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알고 붙자 UCC 방송 원정일 인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정복조 시즌 4 방송으로 저희 두 명이서 인사를 또 같이 드렸었기 때문에 연속성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뭐 다 저희 얼굴도 익숙하실 것이고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거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셋이서 방송을 하다가 둘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더 좋은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좀 방송을 통해서 잘 살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놓쳤던 아쉬움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해소를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7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이 알고 붙자 UCC 방송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경마를 하는 동안에는 다음 주에 끊더라도 뭐 1년까지만 하고 경마 안 하더라도 배팅을 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알고 경마장에 가서 막건을 사야 되죠. 내가 사는 막건이 어떻게 뛰어서 어떻게 들어올 거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산 마필이 또 못 들어왔더라도 입상을 못 했더라도 왜 못 들어왔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출전 시에 만회가 가능하죠. 그 과정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관리마라든지 또 여러분들께서 갖고 가시는 그 시각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출발하는 알고 붙자 UCC 방송에 대한 어떤 그 원정일 위원님의 마음가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알고 붙자 시작이 되는데요. 존전에 했었던 그 3명에서의 방송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마필들의 어떤 내용들과 설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아마 들어갔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 이번 UCC 저희가 시작하는 UCC 방송은요 많이 좀 다를 것입니다. 제가 경마장에 한 15년 말밥을 좀 먹고 살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3명이서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아마 UCC 방송에서 아마 접하실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들어가신다라면 분명히 배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왜 내가 이 막건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배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고 많이 준비한 만큼 결과물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목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고 붙자. 네.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들 꼭 아시고 경마장에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고요. 7월 6일 금요 부산 경주가 이제 10개 경주로 시행이 되는데 조금 단출해요. 단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기도가 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또 와중에도 또 어떤 방식으로든 또 배당이 나오기 마련인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일단 2명의 승부경주 공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일 위원님이 스페셜 승부처가 5경주, 메인 승부가 9경주고요. 박 소장은 메인 6경주, 스페셜 승부처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방송이라 좀 인사말이 있었고요. 사실 뭐 구구절절 인사말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해야 될 말이 꼭 있을 때만 앞으로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경주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마리 출전하는데 이제 분할이 된 경주예요. 3번과 4번 두 마리의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들의 인기도가 눈에 확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자, 원정일 위원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부산 1경주는 단거리 1000m.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두에 좀 언급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야간 경마죠. 그렇죠. 야간 경마.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2시 반 출발. 발주 시각이 이제 2시 반입니다.
일찍 나오시면 안 돼요. 좀 천천히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번 기쁨 사랑하고 4번 패션 오브 마린 두 마리가 인기도를 좀 강하게 모아주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을 뭐 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각을 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번 경주는 분명한 노림수, 변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놈, 상승세를 이제부터는 눈여겨봐야 되는 놈을 한 마리 정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8번 탐나 하늘입니다. 탐나 하늘이라는 애가 발주적인 부분은 크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발주적인 부분 앞에 나가는 거는 뭐 어떤 말이든지 밀고 조지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애입니다. 아마 인기도에는 많이 밀려 있을 테지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요 놈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8번 탐라하늘 배당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3번, 4번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안쪽 1번 으뜸 챔프의 기습 가능성 정도가 변수. 이제 3번, 4번 앞에 나가고 나면은 외곽으로 8번 탐나 하늘이 빠르게 가속을 붙여서 붙어 갑니다. 결국 이제 첫 메타기 때문에 또 완성되어 있는 어떤 그 대단한 주력의 선입형 마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번, 4번 인기 마필들 두 마리의 선정 가능성은 충분히 좀 읽어주셔야 되겠고, 원정일 위원님의 8번마 탐나 하늘 역시 이제 3번, 4번과의 그 초반 자리 다툼에서 크게 밀려서는 안 돼요. 크게 밀리면 안 되고 얼마나 잘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안아짜리다. 8번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3번도 사실 선행감은 조금 더 뛸 수 있고요. 4번 패션 오브 마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김현중 기수와 조인권 기수의 초중반 기승술 대결도 상당히 볼만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경주 정리합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입니다. 망아지죠. 2살짜리 망아지 8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주행심사 잘 받은 애들이 몇 마리가 있어서 경마 팬들께서도 이제 주행심사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셨다면은 나는 요거 넣고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그런 주인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뭐 8번마 유니언 퀸은 주행심사 때도 초동 스카이라고 하는 아주 순발력 좋은 마필 쫓아가면서 기본기를 보여줬고 주행 연습 때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팔릴 건데 게이트가 조금 아쉽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4번마 글리터 요거는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로 보고 있어요. 55kg를 달고 주행심사를 치렀습니다. 다실바에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는 53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웨이트 패드를 2kg 더 얹어서 55를 달고 한 바퀴를 한번 돌아봤는데 좋아요. 기본 주행도 잘 잡혀 있고 4번마 글리터 먼저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2번, 뭐 5번, 7번, 8번 다 잘 받았습니다. 원정일 위원님이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마필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의 4번 글리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6등급 편성에서 이제 청담 블레이드라는 애랑 병합을 했던 그 모습들을 봤을 때는 4번 글리터 데뷔 전부터 만만한 공세가 아닐 겁니다. 강하게 19조 마방답게 데뷔 전부터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세마 망아지들의 경주예요. 어떤 놈들의 잠재력, 어떤 놈들의 순발력, 어떤 놈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폭파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유니언 퀸의 외곽 게이트 글리터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여기에 지금 덧붙여서 갈 수 있는 게 조교에서 때 우수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행검사 때의 준비 모습과 데뷔전을 치르기 전에 어떤 준비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놈들이 몇 두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쪽에 이번 대지 챔프라는 놈인데요. 5호 대장군 4등급하고 병합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고, 자, 요런 놈은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주행검사 때의 어떤 순발력들 그리고 라스트 걸음들을 쭉 봤을 때 제가 요런 거를 기수 때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스타트가 잘 나왔는데 라스트 끝걸음이 조금 안 좋았던 애들, 혹은 라스트 끝걸음 막 살았는데 스타트가 좀 좋지 못했던 애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대지 챔프라는 놈 같은 경우가 주행 검사 때의 어떤 모습은 얘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유는 조교 때 대충 해놔서 주행 검사를
맞춰놓은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발주 연습까지 확실하게 하고 나옵니다. 자, 요런 애들이 쏘고 나갔을 때 충분히 배당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저는 2번 돼지 챔프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우수하게 보겠습니다. 원정일 위원님은 2번마 돼지 챔프입니다. 그래요. 일단 망아지 경주에서 지금 뒤에서 막 덮치면서 올라오는 그런 마필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럴 만한 마필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앞에는 나가야 돼요. 붙어가야 됩니다. 돼지 챔프, 글리터, 유니언 퀸. 유니언 퀸이 외곽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가속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4번 바로 옆에 8번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5번, 7번 이런 것들도 스타트 능력, 스피드가 확실히 보여진 애들이다 보니까 조성건이가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도에 좀 부응을 하려면. 당일 가면 그래도 19조의 신마라는 이유로 4번 글리터가 근소하게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4번마 글리터 중심으로 해서 2번 돼지 챔프에 더 나올 걸음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망아지 경주이니까요. 뭐 들이대는 승부보다는 한 달 뒤 또 앞으로의 잠재력 충분히 좀 이렇게 재가면서 요 정도는 요 말은 어느 정도 뛰겠다 한번 체크하는 그런 경주로 삼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팅같이 잘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마리 출전하는데요. 4번마 아임뉴스타의 존재감이 돋보입니다. 모래 맞는 걸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최대한 선행을 가든지 선두 외곽 전기가 좋은데 안쪽에 2번마 위너신디가 있네요. 요거 체중 좀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등짝의 부담 중량은 조상 범위를 태우면서 낮췄어요. 마체중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면 좋겠는데 자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맛별 들어봅니다. 네. 일단은 앞선을 나갈 수 있는 애들은 이제 뭐 4번 아임뉴어스타, 2번 위너신디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잠재력 쪽이 이제부터는 좀 폭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마로서 자 엉클모 자마로서 좀 가지고 있는 능력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5번 헌터파크입니다. 얘 같은 경우가 지금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는데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을 갔다 와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애가 마방에서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휴양 갔다 와서 체중 불고 긴가민가 할 때 그런 애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도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뭐 지난번보다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5번 헌터파크 말씀드립니다. 네, 헌터파크까지는 또 인기도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겠습니다. 안쪽으로 약간 기대는 거 있는데 조인권이가 지난번에 잘 타봤기 때문에 막판에 뭐 큰 요인은 없었습니다만은 편성운이 한 번 더 따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번, 4번, 5번 쪽으로 인기도가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4번마 아임뉴스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5번마 헌터파크도 현장 체크 2번 위너신디의 마체중 체크와 함께 꼭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가 되겠습니다. 자 원정일 의원님.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뭐 청담 블레이드가 아까 오전장에 신마 경주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 놈이 아마 인기도를 잡고 있을 거예요. 중심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안쪽에 있는 1번 텍사스 시대라든지 외곽으로 좀 밀려 있지만 7번 원더풀 스토리라든지 요런 애들이 좀 인기도를 좀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인데 자 그 중에서도 저는 7번 원더풀 스토리가 안장을 좀 교체를 해놨고 현명이가 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조교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조교하기가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교하기 까다로운 애들 그런 애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랭급 기수들 탑 기수들 그런 애들이 잘 안 만지죠. 그러면서 이제 김태경까지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휴양 공백 그리고 그 휴양 공백전에서 김태경 기수가 잘 타주면서 3착으로 왔는데요. 이번에 유현명으로 안장을 딱 교체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자 유현명이는
이미 조교사 면허를 땄고 기수에 그렇게 매진을 하고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조교를 빡빡하게 안 해요. 근데 얘를 처음부터 조교 시작부터 끝까지 얘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좀 더 뛸 것이 있는 그런 놈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원더풀 스토리를 여러분께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겠습니다. 유현명이 아주 그 공들인 조교 패턴과 내용이 이번 경주 입상권 진입을 상당히 기대케 한다라는 측면 7번 원더풀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5번만 청담 블레이드도 그렇게 스피드가 좋은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윈이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기승을 했고 이번 이제 세 번째인데 4착, 3착 요번엔 한 2착 정도는 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만났었던 정도의 상대도 아니고 편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5번마 청담 블레이드 그리고 7번마 원더풀 스토리 두 마리는 역시 팔리는 대로 민정을 해주만 하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이번 오경주는 원정일 위원회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마리 출전이고 정형래라는 기수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인쇄가 딱 돼 있어. 얘 누구야? 이러실 텐데 이제 꼬마 신인 기수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피를 바로 태워주고 있기 때문에 정형래라는 기수의 어떤 기본 기수로서의 감각, 싹수 그게 이제 여실히 1000m였으면 좀 더 좋았겠는데 1200m 이제 중반 과정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 눈여겨 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누리 아침에도 또 순발력 있는 말들이 있어서 과연 전개적으로는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원정일 위원님이 이 오경주를 왜 승부처로 스페셜 승부로 골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정형래 기수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는 좀 검증이 들어가야죠. 앞에 가는 놈을 탔고 휴양 갔다 와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 놈. 뭐 중요한 거는 정형래가 이제 4kg 감량입니다. 영전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누리 아침이 지금 짊어져야 될 부담 중량이 56.5라는 거. 그러나 정형래가 안장을 했기 때문에 52.5라는 거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스페셜 승부 우리 알고 붙자 UCG 방송 첫 번째 승부처를 좀 책임을 좀 져 보겠습니다. 강하게 들어갈게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7번 레이첼이 있고요. 외곽에 8번 타고난 질주가 있고요. 그 외곽에 9번 스위트 메모리가 있습니다. 요 세 마리가 지금 현장에서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인데요. 최근에 뭐 상승세들은 뭐 꾸준하죠. 뭐 기록적인 부분도 그렇고 말 타는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열심히 잘 타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팁은요. 외곽에 있던 세 마리는요. 진짜 국물 하나 안 나올 것처럼 다 쥐어 짜낸 애들입니다. 인기도를 모았었기 때문에 그 인기도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 각 타고 있던 안장들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위 말하는 이빠이 탔습니다. 이빠이 타놨는데 자, 요 세 마리가 이빠이 탄 거 치고는 그렇게 신통치가 못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7번 레이첼이 인기 1위인데요. 이놈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아니다라는 거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급되었던 이번 누리 아침 정도가 선행 강공을 붙어줄 겁니다. 7번 레이첼도 역시 모래에 대한 적응력 충분히 약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요. 스페셜답게 특별하게 한번 붙어봅니다. 노림수 복병말을 하나 캐치해놨다라는 거 요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놈은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직전에 왜 부러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얘의 핵심 포인트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럴만 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안 갈만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현장에서 좀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준비 잘 해놨습니다. 이번에 준비 잘 해놨고 갈 이유가 충분하게 만들어졌고 갈 이유인 만큼 안장까지 확실하게 교체를 해놓고 들어갑니다. 자, 스페셜인 만큼 뭐 강축으로 팔리는 레이첼, 타고난 질주, 스위트 메모리 있습니다만 이런 애들 충만 아니다.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경주 스페셜 승부
원정일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번만 누리 아침 이 뭐 허망하게 스타트 늦발해버리면 이건 뭐 말짱 도루묵 되는 것이고 7번 레이첼도 22조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강은성 마방의 이 첫 승을 만들어줬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보내는 마방에서나 또 조상범 기수 입장에서나 상당히 마음가짐이 다를 텐데 그래도 선두권에서의 어떤 그 부딪힘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조금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개에 변수가 있는 경주인데 그 속에서 원정일 위원이 노림수 하나짜리를 하나 준비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자 5경주 원정일 위원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입니다. 이번 6경주는 이제 박 소장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금요 메인 승부인데요. 인기도가 좀 분명하죠. 3번마 신계벽 57로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났어요. 거리 자체는 뭐 이미 돌파한 거리고 또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버벅거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57을 달고 이 편성에서 초중반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은 완전히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3번을 놓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수인이가 최근에 참 말을 잘 타고 있고 또 끈기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만 해준다면은 2차 간에 들어오는 그림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놓고 때리는 주마는 3번만 신계벽은 아닙니다. 자, 대안의 축을 세워놓고 있고요. 3번만 신계벽은 쌍승식 후착 정도로만 받치기를 현장에서 배팅 가치를 따져가면서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살짝 미끄러졌을 때 크게 항굴하는 그런 배팅각을 가지고 6경주를 준비했습니다. 6경주 중배당의 원틀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박 소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입니다. 이건 뭐 지금 승급한 마필 두 마리가 액면이 너무 좋아요. 3번마 천년의 태양 그리고 5번마 담양공주인데 천년의 태양도 아주 여유승을 거두고 올라왔고 담양공주는 2차기였지만은 더 뛰겠다 싶은 어떤 그 잠재력적인 측면이 계속 따라다니는 마필이에요. 두 마리 중에서 우리 원정일 위원은 어떤 마필을 좀 먼저 보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경주는 3번 천년의 태양에 조금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뭐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아왔던 게 뭐 액면의 전부기는 합니다만 이번 경주 1300m라서 그랬는지 뭐 안쪽에 있는 뷰티풀 액트 정도가 이제 앞에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최근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끝걸음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늘어난 거리에서의 출전은 분명히 끝걸음 자체를 만들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요런 거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기수 경험을 좀 토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항상 앞에는 붙는데 끝걸음이 좀 기승자가 느낄 때 좀 약해. 뻗는 맛이 없어. 4코너 딱 돌았을 때 쭉 물고 가는 맛이 없었을 때의 주행 습성을 조금씩 변경을 하거든요. 힘이 찰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4전을 뛰는 동안 9번밖에 못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좋지 않은 호흡기라는 거죠. 요런 거는 뭐 대략이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 요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3번 천년의 태양이 선행을 못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뷰티풀 액트는 천년의 태양이 상대가 아니다. 선행 상대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반증을 말씀을 드리면서 3번마 천년의 태양 선행 가면 이번 경주도 재미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1번은 앞에 나가도 3번이 죽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뷰티풀 액트는 9번 뛰는 동안에 2승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또 한 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번이 아니고 한 1000m나 나오면 아주 약편성에 그럴 때 이제 운 좋게 버티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알고 붙자 방송에서 1번만 뷰티풀 액트는 근데 이게 뭐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잘 안 팔리죠. 팔리진 않죠. 배당마 자르는 건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 하여튼 세게 보지 마시라는 점. 아직은 세게 볼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 비슷하게 10번만 아데레봄도 마찬가지예요. 아데레봄 같은 경우는 꾹 참고 있다가 졸졸 뒤따라가다가 취입으로 아주 짧은 구간 힘을 쓰면서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조 마방의 계획 자체가 그래요.
근데 곱게 추입을 하기에는 등짝도 그렇고 얘가 추입하기 전에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시 10번 아드레범도 복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3번, 5번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자 원정일 위원의 3번마 천년의 태양 그와 함께 또 3번 외곽으로 따라붙는다면은 흙을 안 맞을 수 있는 오버마 담양공주도 선전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점. 인기마 2마리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 1마리 정도만 또 한번 살펴보시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합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600m. 자, 한 경주 건너뛰고 이제 이번 8경주가 박소정의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럭키코리아죠. 추천 마필은 럭키코리아입니다. 이제 거리적인 측면에서 1600m 아직 안 뛰어봤다라는 점은 유일하게 럭키코리아한테 뭐 하자를 건다면은 뛰어보진 못했지 않느냐, 1600m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하자를 걸려면 걸 수 있는데 그건 하자도 아니에요 사실. 나머지 마필들이 1600m라서 땡큐인 마필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3번이 불리할 것이 없고 앞으로의 잠재력이나 또 마방의 자신감으로나 7마리 뛰는 가운데 전개적인 측면에서나 3번은 무조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복승식 넘어서 쌍승식 대가리 인정하시란 말씀드립니다. 쌍승식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덜 나쁜 놈을 고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보이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도 하자가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많아요. 해서 그 와중에 완전 저배당에다가 들이박는 그런 배팅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 이렇게 좀 배팅각을 오픈을 드렸고요.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딱 한 마리입니다. 딱 한 마리고 그거와 함께 액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다소 좀 어부질성으로 돌아야 되는 말인데 마침 이번 경주 강축은 있지만은 나머지 인기도의 마필들이 불안불안하다. 이런 어떤 그 경주 조건과 잘 맞물리면서 이변을 낼 수 있겠다 싶은 하나짜리 하나 노리고 있습니다. 뭐 이변이라고 해봐야 말 7마리 뛰고 3번 대가리 팔리면은 배당이 높아져도 뭐 한 10몇 배 올라가도 그 정도 수준일 것으로는 여겨집니다만 그래도 배팅 가치가 있다는 점. 자, 3번 축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나짜리 하나하고 인기마 하나 딱 2방으로 8경주 압축해서 스페셜 승부 들어갑니다. 9경주입니다. 1600m 국산 3등급 7마리 편성. 이번 경주는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애들이 액면에 딱 보여지죠. 1번 위니윙 그리고 4번 파크맨. 여기에 지금 가세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번 에이스의 선물까지도 일단은 인기를 모아줍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는요. 이 인기마 중에 거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기마 중에 거품이 있다라는 거. 한 마리 같은 경우는 모래를 전혀 못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앞은 있는데 뒤가 좀 짧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착순권 언저리 뭐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는 1번 위닝윈이 최근에 2번의 연속 강하게 좀 승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위닝윈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죠. 승급전의 상대를 좀 만만하지 않게 만났다라는 거. 3번 에이스의 선물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고요. 4번 파크맨은 항상 좀 열심히는 뛰어주는데 딱 그 수준이에요. 그 언저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완벽한 거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완벽하게 좋아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거를 원영이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알고 있는 놈 중심 딱 세워놓고요. 자, 하나짜리 한 방 때리는데요. 얘가 지난주부터 칼을 좀 빡빡 갈아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칼을 빡빡 갈아대나 좀 조사를 해봤더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한 주를 더 조교하면서 상승세, 그러니까 몸 컨디션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작심 하나짜리 한 방 강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급되었던 놈 중에 거품 하나 있고 강하게 쌍대가리까지 자신을 하고 있는 원정일이 알고 있는 놈
한 마리 준비해놨습니다. 뭐 맥시멈 2방 기본적으로 딱 받쳐놓고 때려놓고 한 마리 배당으로 받쳐놓고 뭐 2방 뭐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기만 하나 자르기 때문에 하나짜리 하나 더 가져간다라면 구경주는 뭐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다. 메인 승부였습니다. 네. 134 세 마리 중에 거품이 한 마리가 좀 보인다. 그렇죠. 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대단한 위력적인 그런 배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34 세 마리가 이리저리 틀려서 팔릴 텐데 그중에 한 마리를 덜 볼 수 있다. 아,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짭짤한 한 방이 좀 나와지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그 나머지 한 방이 아니라 아나짜리까지 강하게 노림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구경주는 원정일 위원과 함께 하시면은 아주 재밌는 배팅 그리고 좋은 결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9조에서 2번마 우주스타 이것은 이제 살려냈어요. 24주 긴 공백을 갖고 돌아와서 한번 털고 지난번에 이제 대응으로 그냥 쏴서 시원하게 한 바퀴 잡아 돌렸었는데 잘 풀리려고 그러는지 또 코스가 좋아요. 지금 또 선행가게 생겼습니다. 안쪽에서 조윤권이가 막 죽기 살기로 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우주스타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한 선두권 전개를 지금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 네, 뭐 일단 우주스타가 선행을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최근에 그런 거 있죠. 19조 마방에서 조인권이가 기승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좀 안정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갖다 비빌 이유가 없죠. 19조 말 욕심을 내니까 요런 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우주스타 좋죠. 우주스타 선행 가는데 이제 따라가면서 우주스타 옆에 붙여가면서 힘을 보일 수 있는 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아이스마린인데요. 자, 일단은 이번에 좀 휴양을 갔다 온 애들 한 2마리 정도가 보이죠. 8번 킹 오브 글로리, 9번 아이스마린. 요게 이제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까지 10경주에서 마지막 요거는 좀 체크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아이스마린 좋네 이거. 근자에 보면은 지난번에는 너무 오랫동안 쉬었다 나왔으니까 의미가 없고 6월 11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때 그렇죠. 이제 1년 코리안 옵스틸 때 말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대상경주라고 또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늦발까지 했었어요. 그 전까지 보면은 아이스마린이 그 이세마 시절 때부터 상당히 주목을 좀 받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어떤 그 여지는 좀 남겨주셔야 되겠는데 편성이 그래요. 이번만 우주스타 좋고 우리 이제 바람의 흔적에 대해서 원정일 위원이 잘 받아줬는데 기본적으로 1200m가 전문이고요. 또 안배해서 타는 게 좀 낫습니다. 힘 안배를 하든지 취입을 하든지 과거에는 뭐 선두 경합까지 했을 정도로 초반 스피드도 있지만은 초반에 그렇게 예전처럼 힘을 써버리면은 끝까지 못 와요. 1400m를 쉽게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정일 위원하고 저하고 지금 시각이 비슷한데 1번, 2번이 지금 싸울 일은 없을 것 같고 우주스타가 선두권을 싹 정리를 해낸다면은 9번만 아이스마린은 또 원래 기습도 가능한 마필이고 그렇죠. 아이스마린 재밌고 기본적으로 조선권이 킹 오브 글로리 승급전이지만은 편성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2번, 8번 둘 다 약하게 볼 일은 없고 이 국산마 2마리의 빈틈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이제 등짝이 조금 덜덜하게 타면 빈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한두 마리 정도가 변수로는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9번 아이스마린 우리 원정일 위원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7월 6일 금요 부산 경마 10경주 모두 짤막하게 브리핑을 좀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좀 정확한 배팅 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좀 같이 배팅 하셔가지고 항구라 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더욱더 현장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요경마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